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쟤는 전문가니까 이거 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우라노스 스승님 밑에서 주식을 배우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일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뭐 더 잘났고 제가 막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종목 상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는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지금 리포트는 이렇고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주가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를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RFHIC에 대해서 좀 AS를 좀 해드리면요, 삼성에서 AT&T 계약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AT&T 계약이 되면은 4월부터 RFHIC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리포트라던가 이런 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리포트라던가 공시라던가 소식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RFHI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성장주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힘을 많이 못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리포트라던가 그런 소식이라던가 수주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AT&T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쪽으로도 매출을 내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도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소식 업데이트가 되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자가 면역 치료라던가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장에 또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를 더 많이 파느냐? 제일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39.2%인 제네릭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고텍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그런데 트룩시마하고 램시마, 허주마는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고텍스하고 제네릭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고텍스 같은 경우에는 간장용제고요. 램시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치료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종양제, 허주마도 종양제, 항악성 종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제네릭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장 아니고요, 간장이요. 간장. 이 신장 아래에 있는 간장이요. 자,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리네졸리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게 판매 허가를 했고요. 2019년도 4월 29일 날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항생제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항생제 쪽으로도 쓰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결핵 치료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2월 1일 날 쭉 올라갔는데 그래서 좋아질 거다 했는데 계속 내리막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차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어떻고요, 이게 지금 뭐 저항대가 지금 요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얘는 계속 저항 맞을 자리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얘는 왜 올라갔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 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한번 봐달라고 구독 안 해도 되고 좋아요 안 눌러도 되니까 이거 제가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봐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그래서 얘는 어떤 모멘텀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떨어졌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1월 리포트입니다. 이럴 때는 분위기 좋았어요. 이게 하이원 신약 개발 심포지나에서 레키로나주 얘기만 계속 나와요. 레키로나주? 이게 뭐지? 자, 이거는 셀트리온 자체에서 우리가 항체 치료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치료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상 결과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총 307명의 환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과가 전체 대비해서 54% 그리고 50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68%의 감소 효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7일 동안 쭉 봤더니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실험이 된 거죠.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자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좋은 거를 한번 봐봅시다. 자체 신약이다? 자, 일단은 복제약이에요. 셀트리온은 CMO 회사로서, CMO가 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CMO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 CMO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복제약이에요. 근데 이 복제약이 알뜰제약에서 300등 하는 애가 1등을 해버려. 내가 이제 이번에 개발을 했어. 그래서 특허까지 다 냈어. 자, 이거 복제하면 돼요, 안 돼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복제를 해버리면은 이거를 짝퉁이 되고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을 복제를 하는 걸까요? 특허가 끝난 약들이라고 하면 보통 특허 기간이 20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은 특허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허권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얘도 복제할 수 있고 쟤도 복제할 수 있고 다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밀러라는 게 똑같이 베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성분 하나만 첨부를 해가지고 자, 알뜰제약에서 나온 게 특허권이 끝났어. 그럼 이제 황금제약에서 요걸 이제 시밀러로 가져가는 거예요. 황금제약에서 이걸 먹으면 1등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달리기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성분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밀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얘도 복제하고 쟤도 복제하고 가격이 싸게 나온다는 장점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구매자들도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만드는 약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특허 끝난 거를 내가 복제했을 뿐인데 이거를 또 특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관점에서는 시밀러에 대한 시장은 진입장벽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밀러가 벌 수 있는 한계라는 거는 있어요. 하지만 레키로나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은 기존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복제약이었지만 그래서 그 한계가 명확했지만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약이라는 거죠. 항체치료 약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2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 항체치료에 대해서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기업의 매출 성장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규모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또 단면을 봐야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봤으면 좀 안타까운 점도 같이 봐야죠. 하지만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안 될 것이다.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 코로나 환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금 백신 맞으면서 코로나 환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지금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을 크게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판을 크게 벌려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미국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상 실험 결과 자체는 좋지만 항체 치료제 자체라는 거를 딱 봤었을 때는 미국에서도 처방되는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시장이 작고요. 항체 치료제 약 자체가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렸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좋지만 이거는 안 좋은 면이구나. 이런 거를 같이 보시고 같이 판단을 하셔야지. 아, 좋은 것만 보고 아, 이거 자체적으로 이거 되게 좋은 거래 해가지고 저도 다다양기 형님께서 이거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의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식약처 자체에서 급하면은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항체 치료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가 좋고 얘는 뭐가 좋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 임상 실험은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307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은 이 임상 2상 나왔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 임상에 대한 결과는 3상에 대한 밑바탕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상을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상 이후에 주가 하락이 되었죠. 임상 됐다고 했다. 아, 이거 진짜 주가 오를 거 해가지고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 왜 그런가를 보자는 거죠. 왜 임상이 성공을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아까 전에 말했던 요 내용이 여기 딱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환자 수 자체가 적다라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만 일단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만으로 봤었을 때는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수가 적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가 작죠. 우리나라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수가 작잖아요. 인구수가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중요한 이벤트가 된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이 안 됐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래서 이상까지의 자료만 딱 봐놓고서는 이것만 가지고 미 FDA라던가 EUA 신청서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이게 될까? 기존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임상 이렇게 됐어요. 이제 3상 통과하면 돼요 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진짜 잘된 기업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어도 몇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약바이오를 엄청나게 많이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일 거예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제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리포트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의료기기라던가 의료 장비에 대한 내용은 있어도 제약바이오로서의 리포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키워야 되는 산업은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 수혜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얘하고는 달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반도체로 따지면은 파운드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정말 좋은 회사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도까지 다 만든 거야. 제약바이오를.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어. 근데 얘네들 자체적으로 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나라고 봤더니 어라? 한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네? 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설계도랑 줄 테니까 이거 만들어줘. 그런 관점의 복제학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레키로나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이 가동이 더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키로나주에 지금 다 목매여 있어요. 레키로나주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복제약 얘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복제약이 그래도 트룩시마가 출시 1년 만에 처방의 기준으로 미국에서 21%의 점유율을 가졌다. 요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출이 늘었다. 왜냐? 트룩시마 때문에. 그럼 레키로나주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 불투명하대요. 그래서 레키로나주가 진출을 못하면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임상됐다 뭐했다 해가지고 막 우악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임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반도체나 장비주라던가 뭐 서비스라던가 5G라던가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주가 뜨면은 거기에 따라서 돈이 벌 게 딱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되면 대박이에요. 되면 대박이에요. 내가 공시 뜨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도 상관없어요. YIK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막 하나 둘 빵빵 터지니까 그냥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물론 레키로나주가 지금 뭐 임상 통과하고 미국 진출됐고 이제 수주가 나왔어. 그럼 그 관점에서는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까지 보셔야 된다.